포스코인터가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3대 해양 플랜트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친환경, 수소 이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광구가 현실이 되었네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라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배럴 가량의 석유와 가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게 뭐 진짜 그 정도 나오는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어요. 실제 산유국보다는 뭐 되게 적게 그런 미치는 양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런 140억 배럴이라도 직접 생 수입을 하는 것보다 산지 배송해서 가까이서 오면은 수송비, 운송비도 절감될 뿐더러 경제적 가치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하할 일에 맞아요. 시추를 들어갈 경우 뭐 관련 플랜트 기업에서도 이익이 생길 수 있고 또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면 우리 내수시장에서도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주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석유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건 좀 의문점이 듭니다. 지금 막 투자금이 들어온 걸로 봤을 때 뭐 짧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묶고 더블로 가 그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단타 정도 하시되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분기에 내년 3분기에 발표를 할 텐데 그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거든요. 아마 예상치만큼 나와도 주가는 갸우뚱할 수가 있고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막 완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매장량이 좀 적거나 혹은 좀 시추하기 까다로워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예 하락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분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끌고 가시되 좀 단발성으로 치고 빠지고 전략을 하시는 용도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이 난다고 했지 수익성이 높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름이 난다고 잭팟이 아니라요. 여러분 거기에 시추를 하기 위한 돈도 잭팟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게 맨 처음에 발견된 게 아니거든요. 동해에도 가스전을 우리가 설치하고 산업 생산을 마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1조를 들여서 시추를 했고 그래서 가스를 빼냈을 때 2조 2천억의 수익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220%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뭐 4배, 5배, 6배 뭐 이 정도의 그런 수익성을 가지고 있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실리콘2만 하더라도 영업성장이 몇 배가 늘었습니까? 영업성장이 거의 뭐 4배, 5배가 늘었잖아요. 그만한 성장은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애초에 이런 원유 생산 자체가 규제 산업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났다고 우리나라에서 뻥튀기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또 물가를 또 안정시켜야 되는 입장 수입하는 것보단 조금 싸지는 거지 원천 비싸게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나는 것보단 좋다지 이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동해 가스전이 이게 발견이 되고 또 상업 생산까지 마쳤을 때 주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대표적인 수혜주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석유가 있다는 것을 공표하고 나서 먼저 치고 올라간 대장 수혜주가 있었죠.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곳에서 대표적으로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아마 대표적인 수혜주는 맞아요. 물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 가스가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는 8년에 이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이 주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었고 하지만 상업 생산을 시작했을 때가 2004년 11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가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히려 보세요. 내렸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꿈을 먹고 살잖아요. 꿈을 먹다가 또 너무 생각보다 잘 되면 올라가기도 하지만 의외로 또 사업 생산을 하니까 기대감이 꺼졌는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가스 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위기감 조성 혹은 해외에서 뭐 사업을 잘 따내왔다더라 이런 거에다가 또 높은 것을 보였지 오히려 이 한국에서 가스가 발굴이 되어서 상업 생산을 했을 때는 큰 요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기성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하셔도 돼요. 뭐 하셔도 되는데 그 여윳돈으로만 제대로 된 수혜주에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석유 시추 발표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는 한국가스공사가 맞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 투자 식으로 해서 그 투자분에 받은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지난 동해가스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냐고 봤더니만 한국도시가스가 7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지분에 참여해서 4
3으로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포스코 인터가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 관련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었고, 또 포항이지 않습니까? 포항, 포스코. 당연히 좀 참여를 하게 되겠고, 그 위에 가스공사 기업들은 모르겠어요. 네, 뭐 원가를 아껴서 팔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아마 직접적으로 수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시추를 땅땅땅 성공하게 된다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해양 플랜트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플랜트 기업들은 어쨌든 자기에게 수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3대 해양 플랜트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누가 수주를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한국의 3대 그런 플랜트 기업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HD, 현대,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 기업들이 아마 또 수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멀리 가는 투자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 그러니까 하나를 구멍을 뚫는데 이제 1,000억이 든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뚫린다고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헛발일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 번 뚫고 봐야 되는데, 그때도 11번 성공을 해서 1조가 들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한 기술도 들어가는 거고 운도 필요하고 돈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잭팟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보는 거죠. 어떤 기업이 유독 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발견이 됐으면 사실 더 축하할 일인데, 지금은 여러분 친환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도 굉장히 축하할 일이지만, 만약에 주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친환경 쪽으로 차라리 투자를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싶어요.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가봐야 또 아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이제 밀어넣는 원전과 수소는 뭐 1, 2년에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이걸로 진짜 에너지를 만들어서 대체를 해야 되는, 이게 진정한 에너지 전쟁이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한다면 원전이나 뭐 친환경, 수소 이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원전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제 그 결실을 조금씩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갑자기 또 뭔 일이야, 에너빌리티 그 능력을 가지고 빡 올라버린 바람에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고요. 그 외에 실제로 그 한국 원자력 공사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거나 SML 소형 원자료에 참여를 하고 기술 연구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기업들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워낙 옛날에 폐쇄를 시켜놨다 보니까. 하지만 여전히 다른 걸 통해서라도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 영업이익이 많이 들어서 제가 좀 눈여겨본 기업이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시키고 있고, 홈페이지를 보고 이 진지함을 좀 봤습니다. 네, 일진파워라서 되게 여러분들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34년간 외길 인생을 또 걸어왔다고 하니까 그 진짜 진심이 보이는 그런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좀 더 눈여겨보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역시도 영업이익을 유지해 가고 오랫동안 원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원자력에 일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일진파워, 우리기술 정도는 계속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꼭 투자의 비중을 친환경 쪽으로는 꼭 두고 있는 것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발표였던 대한민국의 이 산유국 진출 대해서 좀 알아봤고, 시추 발표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또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어디인지 알아보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할 부분은 친환경 에너지, 원전이나 정부에서 정책 과제로 밀어넣고 있는 수소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덧대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잘 돼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친환경도 잘 나와가지고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어쨌든 조금 더 성장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투자에 한 톨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